안녕하세요. 2019년도 루마니아 수학 마스터 대회 풀이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17학번 이소은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부단장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도 굉장히 값진 경험이 되었고 이번 시험을 응시한 모든 학생들도 같이 값진 경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의 풀이를 통해 수학 올림피아드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풀이에 앞서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A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칠판에 적혀있는 수 n에 대해서 0 이상의 정수 k를 취해 n의 k승을 하는 것이고 B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칠판에 적혀있는 수에서 적당한 정수 a를 선택하여 a 제곱을 빼는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시행들을 번갈아 가며 하다가 칠판에 적힌 숫자가 0이 되는 순간에 B가 이기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A가 B를 막을 수 있냐, B가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냐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는 B를 막을 수 없고 이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 이상의 정수 n에 대해서 함수 fn을 정의할 텐데요. fn은 쉽게 말하자면 n의 무승수 파트로 정의됩니다. 단 0인 경우에는 0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고 싶은 두 가지는 먼저 A가 fn을 시행을 통해 키울 수 없다는 것과 B가 fn을 항상 매 시행마다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A는 fn을 키울 수 없고 B는 fn을 1 이상씩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fn이 0이 되게 되고 그 말인 즉슨 n이 칠판에 적힌 수인 n이 0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B가 승리함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실인 A는 fn을 키울 수 없다부터 증명하자면 일단 A가 어떤 수 K를 취하여 n의 K승을 할 때 K가 2의 배수인 경우에는 F의 n의 K승이 n의 2분의 K승의 제곱, 즉 제곱수가 되어서 Fn이 1이 되게 됩니다. 즉 원래 1 이상이었기 때문에 Fn은 더 커지지 않습니다. 또한 K가 2의 배수가 아닌 홀수인 경우에도 Fn의 K를 계산해 본다면 제곱수 곱하기 n 꼴이 되기 때문에 아니구나. 이건 다른 문제가 같아요. 이 때문에 이 값은 Fn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A는 두 경우 모두에 대해 Fn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B가 Fn을 매 턴마다 줄일 수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n을 제곱수 파트와 무승수 파트로 나누어 이렇게 썼을 때 이 제곱수 파트에 해당하는 m을 B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B가 m을 선택한다면 n 빼기 m 제곱이라는 수는 m제곱 곱하기 fn 빼기 1이 되고 결국 이것은 fn 빼기 m제곱이 무승수 파트가 이 fn 빼기 1의 약수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승수 파트가 fn 빼기 1 이하이게 됩니다. 따라서 B는 매 턴마다 fn을 적어도 1씩 줄일 수 있고 처음에 말한 설명 때문에 A는 B의 승리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1번 풀이 마치겠습니다. 이번 문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문제는 AB와 CD가 평행한 등변 사다리꼴 ABCD에서 AC의 중점을 2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감마를 ABE의 외접원 그리고 오메가를 CDE의 외접원으로 정의한 다음 P를 A에서 감마에 대해 그은 접선과 D에서 오메가에 대해 그은 접선의 교점으로 정의한 뒤 P2가 오메가에 접함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보면 동일법으로 해결을 할 텐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AB와 BC가 평행한, 즉 사각형 ABCD가 직사각형인 경우에는 대칭성에 의해 자명함으로 딱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AD와 BC가 평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F라는 새로운 점을 잡을 텐데요. 그 점은 AC가 아닌 다른 대각선 BD의 중점으로 잡겠습니다. 또한 동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P'이라는 점을 2에서 오메가에 대해 그은 접선과
F에서 감마에 대해 그은 적선의 교점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목적은 P'이 P인 것을 보이는 건데요. 그것을 위해 이제 P'A가 감마에 접하고 P'D가 오메가에 접함을 보이면 됩니다. 네. 그 풀이를 시작하기에 앞서 K랑 L이라는 증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K랑 L이라는 점을 정의할 텐데 이는 각각 AF와 D2의 중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렵지 않은 각 돌리기를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각 KEA는 E가 AC의 중점이고 K가 AF의 중점이기 때문에 KE와 FC가 평행해서 각 FCA가 되고 FCA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P'E가 오메가에 접하기 때문에 저평각으로서 FEP'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P'E가 삼각형 AFE의 시메디안임을 의미하고 시메디안의 잘 알려진 성질에 의해서 P'A는 감마에 접하게 됩니다. 네. 또한 마찬가지로 파란색 각을 따라가 보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각 LFD는 아까 중점 연결 정리랑 비슷하게 해서 각 EBD로 가고 이쪽 각으로 왔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저평각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서술을 위해서 반직선 P'F 위의 점 X를 잡았습니다. P'F에서 F 기준으로 P'과 반대에 있는 점을 X로 하나를 잡고 나서 서술을 이어가면 각 XFE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F는 아까 비슷한 결론을 얻는데요. P'F는 삼각형 EFD의 시메디안이 되고 그래서 아까와 같게 P'D는 1오메가에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얻은 결론은 결국에 P'D가 지금 오메가의 접선이고 아까 P'A가 감마의 접선임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P'과 P가 같은 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P'의 정의 자체가 P'E가 오메가에 접하기 때문에 같은 점인 P에 대해서도 P가 오메가에 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2번 풀이였습니다. 네, 2번까지는 할만하셨는지요? 이제 이번 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여겨졌던 3번 문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네. 3번 문제는 정통적인 그래프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양의 실수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n이 충분히 커지면, 즉 유한계를 제외한 모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그 그래프 내의 사이클 개수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꼭지점의 개수가 n이고 변의 개수가 1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n 이상인 임의의 단순 그래프. 단순 그래프는 길이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순 회로를 가진다. 이제 이 명제가 n이 충분히 커지면 모두 성립하게 된다는 것을 보이는 문제입니다. 네, 먼저 제가 칠판에 적은 풀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피셜 솔루션은 이것과 다르게 스패닝 포레스트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사이클들 개수의 어퍼 바운드 그리고 로어 바운드를 잡고 그 두 개 간에 모순이 있음을 밝힘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칠판에 쓴 풀이는 오피셜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간결한 풀이인데요. 확률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귀류법을 사용할 건데요. 그래서 귀류법 과정을 해서 이제 모든 사이클들의 길이가
다름을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그래프 내의 사이클들을 각각 C21부터 C2K까지라고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 첨자로 들어가 있는 이 아이들은 그 해당 사이클의 해당 사이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지금 기류법 과정을 적용하여서 변의 개수가, 그러니까 사이클 길이가 모두 다르다고 하였기 때문에 E1, 가장 작은 사이클의 길이는 일단 3 이상일 거고, 그리고 모든 사이클의 길이 E1, E2부터 EK까지는 모두 다른 수이며 저런 식으로 크기 관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엡실론이라는 숫자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증명해도 충분한데요. 이 이유는 엡실론이 작아지면 변의 개수가 그러니까 변의 로어 바운드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문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그래프의 각 변을 P라는 저희가 나중에 정의할 확률로 선택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로 선택해서 나온 그래프를 G'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먼저 이 각각의 사이클이 G'에 포함될 확률은 이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변이 선택될 확률과 같기 때문에 각 변, 즉 이 i의 변들이 모두 선택될 확률이 P의 이 i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G' 안에 있는 사이클의 개수, 그거의 기대값은 이제 각 C21부터 C2K가 몇 개씩 나올지 그 기대값을 더한 건데요. 네, 잠시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값을 모두 더한 것인데요. 이는 이 위쪽 사실을 사용하면 1부터 K까지 모든 P의 이 I 제곱을 더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값은 우측에 적어둔 1 빼기 P분의 P의 세제곱 이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명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제 G' 안에 속해 있는 사이클들 개수의 기대값은 1 빼기 P분의 P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제 이어서 모순을 밝히기 위해서 다른 이 기대값에 대한 바운드를 잡을 건데요. 이제 그것을 잡기 위해서 G' 안에 있는 변들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G' 안에 있는 변들의 개수는 이제 원래 그래프에 있던 변들 중에,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 안에 있던 변들을 P의 확률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 안에 변들 곱하기 P, 그게 이 G' 안에 있는 변들 개수의 기대값인데요. 원래 그래프 안에 변의 개수가 1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n보다 컸기 때문에 이 기대값 역시 그 해당하는 값의 P를 곱한 P 곱하기 1 더하기 엡실론 곱하기 n보다 커야 합니다. 한편 G' 안에 있는 사이클의 개수는 잘 알려져 있듯이 G' 안에 있는 변들의 개수 빼기 점의 개수인 n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기대값 함수를 씌우는 경우에도 부등식이 그대로 성립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등식을 통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간 뒤 이제 상수인 -n 더하기 1은 바깥으로 빼주고 위에서 증명한 부등식을 사용하여 주면 다음과 같은 그 로어 바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1 빼기 P분의 P의 세제곱, 그리고 로어 바운드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항상 이런 부등식이 충분히 큰 n과 확률로 정의될 수 있는 0과 1 사이의 모든 P에 대해 성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모순임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P의 적당한 값 1-2분의 엡실론을 대입해서 이 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겠습니다. P에 해당하는 값을 대입한 뒤 식을 정리하여주면 좌변의 경우에는 2분의 2 나누기 엡실론 분의 1 빼기 2분의 엡실론의 세제곱이 나오고, 우변의 경우에는 계산을 통하면 2분의 1 엡실론 마이너스 2분의 1 엡실론 제곱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아까 엡실론이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증명을 하여도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2분의 1 엡실론 마이너스 2분의 1 엡실론 제곱은 0보다 큰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충분히 큰 n에 대하여 이 값은 상수인 반면에 n에 대한 1차식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이 식은 충분히 큰 n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귀로 과정이 모순임을 증명하였기 때문에 원래의 명제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3번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